회장님, 그만 두드리세요. 60cm 특수 강철입니다. 손톱만 다 빠질 뿐이에요.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사냥개가 배고프다는 걸 잊으신 게 회장님의 유일한 실수입니다. 지옥에서 지켜보시죠.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사냥개의 잔인한 배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다던 금고, 청궁은 이제 회장의 거대한 관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빌런이 잊은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닫힌 문이 있다면 반드시 여는 자도 있다는 것. 5년 전 손가락뼈가 으스러진 채 버려졌던 천재 설계자의 처절한 사투가 지금 시작됩니다. 멈춰버린 심장, 천궁의 문을 다시 여는 복수극. 킹메이커,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 따뜻한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신 그곳이 어디든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안부 전해주시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태성그룹 본사 빌딩은 밤이 되어도 꺼지지 않는 욕망의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마천루 아래 지하 30m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강철 요새가 숨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이라 불리는 지하 벙커 천궁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금고가 아닙니다. 핵전쟁이 터져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최태성 회장만을 위한 절대 성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역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생매장지가 되었습니다. 최태성 회장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두꺼운 합금강 문을 두드렸습니다. 텅, 텅. 소리조차 밖으로 나가지 않는 둔탁한 금속음만이 그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금고 내부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문 밖의 모니터 너머 한때는 자신의 그림자 같았던 비서실장 강석호가 무표정하게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안경 너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충성심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만이 회장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 이게 무슨 짓인가? 미쳤어? 당장 이 문 열지 못해. 내가 누군지 잊었나? 자네를 거두어 준 게 누군데? 최 회장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지만 강석호는 여유롭게 자신의 고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지 마십시오. 산소가 아깝지 않습니까? 이제 쉬실 때가 되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 악화로 인한 급작스러운 유고, 그리고 저에게 모든 경영권을 위임한다는 유언장까지. 서류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여기서 조용히 아주 품위 있게 지병으로 돌아가시는 걸로 처리될 겁니다. 이 안의 산소는 앞으로 정확히 2시간 분량입니다. 누구도 이 문을 열 수 없다는 건 회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직접 제게 말씀하셨죠. 신조차도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고. 그 신의 자리에 이제 제가 앉으려 합니다. 강석호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제어반의 메인 스위치를 아주 천천히 내렸습니다. 우웅하며 돌아가던 공기순환 장치가 기분 나쁜 기계음을 내며 서서히 멈춰 섰습니다. 금고 안은 순식간에 기분 나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외부와 연결된 모든 통신망과 전용 광 케이블은 물리적으로 절단되었습니다. 전파를 차단하는 쉴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유령의 방이 되었습니다. 최 회장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비상산소 마스크를 찾았지만 그것조차 이미 강석호에 의해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폐를 찌르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낙원상가 뒷골목. 대낮에도 햇빛이 들지 않아 이끼가 끼고 습한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통로 끝에 낡은 간판이 하나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진우 열쇠라는 간판. 먼지와 기름때가 찌든 유리창 안쪽으로 한 남자가 세상을 등진 채 등을 돌리고 앉아 있습니다. 바로 한진우입니다. 그의 앞에는 수천 개의 녹슨 열쇠와 부서진 도어록들이 고철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거친 손으로 작은 구리 핀 하나를 핀셋으로 만지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그 화려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설계자의 삶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천궁의 설계도를 유출했다는 억울한 누명, 그리고 이어진 지옥 같은 취조와 고문. 그의 천재적인 감각을 시기한 자들은 그의 손가락뼈를 하나하나 으스러뜨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손등을 가로지르는 흉측한 흉터와 세상에 대한 지독한 냉소뿐이었습니다. 그때 낡은 철문이 경첩 비명을 지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한 여자가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태성그룹 최태성 회장의 외동딸 최유리였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는 어딘가에 걸려 찢겨 있었고 얼굴은 공포와 눈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진우 씨 맞죠?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지금 금고에 갇히셨어요. 강석호가 아버지를 죽이려 해요. 진우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안 찾습니다. 잃어버린 열쇠나 있으면 꺼내놓으시죠. 아니면 나가주세요. 여기는 당신 같은 귀한 분이 올 곳이 아닙니다. 천궁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천궁에 갇히셨다고요. 강석호가 산소를 끊었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천궁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상에서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고.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요. 제발. 아버지가 당신에게 했던 잘못, 제가 다 사죄할게요.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천궁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5년 전 자신의 모든 영혼과 기술을 갈아 넣어 만들었던 보안의 걸작.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끈 저주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만든 물건이 누군가의 무덤이 되는 꼴은 못 보겠군. 그리고 강석호. 그놈이 아직도 회장님 곁에서 그런 짓을 꾸미고 있다는 게 아주 마음에 안 들어. 5년 전 내 손가락을 직접 밟았던 게 바로 그놈이었으니까. 태성그룹 본사 지하주차장. 진우와 유리는 화물 엘리베이터의 비상 해치를 통해 잠입했습니다. 강석호가 배치한 보안 요원들이 복도마다 깔려 있었지만 진우는 이 건물의 모든 배선과 환기구를 머릿속에 통째로 넣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유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경찰을 부르세요. 그리고 관제실로 가서 강석호를 최대한 지연시키세요. 제가 문을 여는 동안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 혼자서 지금은 한 명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세요. 당신 아버지 목숨이 달렸어요.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좁고 뜨거운 환기구로 기어들어갔습니다. 환기구 역시 레이저 감지기와 압력 센서로 보호되어 있었지만 진우는 설계 당시 일부러 남겨둔 1분간의 센서 리셋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지하 벙커 앞까지 도달한 진우. 거대한 강철문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두께 60cm, 텅스텐 탄소 합금으로 제작된 천궁의 입구였습니다. 문 옆의 디지털 패널은 붉게 빛나며 시스템 잠금 메시지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강석호는 관제실에서 비밀번호를 10초마다 무작위로 변경하며 전자적 접근을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다고? 강석호, 넌 아직도 기계를 믿는구나. 기계는 코드로 배신해도 물리 법칙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 진우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청진기를 꺼내 차가운 문에 밀착시켰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각이 아니라 오로지 청각과 촉각의 영역입니다. 금고 내부에서 무수히 맞물려 돌아가는 수만 개의 톱니바퀴, 그 미세한 금속 핀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 내는 아주 작은 마찰음을 잡아내야 합니다. 강석호가 산소를 끄는 지 이미 1시간이 흘렀습니다. 산소 농도는 12%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찰칵. 아주 미세한 모기 소리보다 작은 소리가 진우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문 안쪽에서 최 회장의 거친 숨소리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청진기를 통해 희미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진우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강석호는 무언가 이상을 감지했는지 시스템에 과부하를 걸어 다이얼을 강제로 고속 회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얼이 미친 듯이 돌며 진우의 손가락을 튕겨내고 살점을 깎아냈지만 진우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청진기를 통해 규칙적인 금속음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단순히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강철 괴물이 내뱉는 위협적인 숨소리이자 안에서 죽어가는 한 노인의 가느다란 생명줄이었습니다. 진우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5년 전 자신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짓눌렀던 그 차가운 고문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침착하자. 이건 내가 만든 자식이다. 내가 만든 건 내가 제일 잘 알아. 진우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다이얼을 0.1mm 단위로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금고 문 안쪽에는 수만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외부의 침입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관제실의 강석호는 모니터를 통해 진우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냉소를 흘렸습니다. 그는 버튼 하나를 눌러 금고 다이얼에 연결된 모터에 강력한 역전율을 흘려보냈습니다. 순간적으로 수천 볼트의 전압이 다이얼을 타고 진우의 손끝으로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다이얼이 미친 듯이 반대로 회전하며 진우의 손가락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진우는 손등에 번지는 날카로운 통증과 타는 듯한 냄새에 신음하며 손을 뗐습니다. 아무래도 포기하는 게 좋을 거다, 한진우. 내가 아무리 천재라 해도 내가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한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아. 강석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의 스피커를 통해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떨어진 청진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포기가 아닌 오히려 더 깊고 짙은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석호, 너는 보안이 뭐라고 생각하나? 숫자와 코드? 아니, 보안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막는 거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여는 건 숫자가 아니라 절박함이지. 내 탐욕보다 내 분노가 더 크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진우는 이번엔 청진기를 자신의 가슴에 대고 요동치는 심장 박동을 확인했습니다. 기계의 불규칙한 리듬 속에서 자신만의 규칙을 찾아내는 인간과 기계의 기묘한 동조 작업이었습니다. 그 시각 관제실 복도 끝에서는 최유리가 강석호의 용병들과 처절한 대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비상시에 대비해 건네주었던 골드마스터 키카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석호는 이미 관제실 문을 안쪽에서 물리적으로 잠그고 시스템을 폐쇄한 상태였습니다. 유리는 이미 10분 전 긴급 신고를 했지만 강석호가 매수한 보안팀이 경찰 진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비켜. 강석호,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이건 명백한 살인이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당신이 무사할 줄 알아? 유리의 비명 섞인 외침에도 강석호는 와인을 음미하며 화면 속 진우의 고통을 즐겼습니다. 살인이라니요, 아가씨. 이건 자연스러운 세대교체이자 경영의 효율화입니다. 회장님은 너무 오래 왕좌에 앉아 계셨어요. 판단력은 흐려졌고 고집만 남으셨죠. 게다가 다음 주 이사회에서 저를 해임하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20년을 바쳐 일했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빼앗으려 하셨죠. 그래서 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편 금고안의 최태성 회장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희박해진 공기 속에서 그는 자신의 화려했던 지난날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렸습니다. 성공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밟고 올라섰던 기억, 돈을 위해 진심을 다했던 친구를 외면했던 순간들, 그리고 5년 전 자신의 금고를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준 설계자 한진우를 소모품처럼 버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진우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금고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결국 자신이 만든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곳이 자신의 가장 비참한 무덤이 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진우, 자네인가? 정말 자네가 온 건가? 나를 비웃으러 온 건가? 아니면 최 회장은 환각 속에서 5년 전 자신이 차갑게 내쳤던 진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와중에도 손을 뻗어 문을 만져보려 했지만 손가락 끝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폐는 공기를 갈구하며 경련을 일으켰고 뇌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 점점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문 밖에서 그 침묵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이얼의 마지막 세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석호는 최후의 수단으로 금고 주변의 모든 전력 계통을 완전히 과부하시켜 터뜨려 버렸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지하 복도의 모든 전등이 꺼졌고 금고의 전자 다이얼도 빛을 잃었습니다. 완벽한 암흑과 정적. 이제 진우에게 남은 것은 기계의 도움도 빛의 도움도 없는 오직 자신의 손가락 끝 감각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우의 감각은 오히려 평소보다 수십 배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시각에 빼앗겼던 에너지가 모두 청각과 촉각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귀가 아니라 온몸의 피부로 금고 내부의 미세한 진동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들린다. 내가 숨기고 있는 마지막 비밀이 들려. 5년을 기다렸다. 이 순간만을. 진우는 타버린 손가락의 통증을 잊은 채 다이얼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0.001mm의 미세한 저항. 그것은 금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마스터핀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직전의 떨림이었습니다. 딸깍. 마침내 첫 번째 비밀번호가 맞물리는 소리가 진우의 척추를 타고 짜릿하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금고의 비상 물리적 잠금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강석호가 시스템을 강제 종료하면서 물리적인 걸쇠가 강제로 걸려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번호를 맞춰도 문은 결코 열리지 않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오는군. 강석호, 내 방식대로는 절대로 나를 막지 못해. 나는 이 문을 만든 사람이야. 진우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강철 망치와 특수 제작된 정을 꺼냈습니다. 그는 금고 문의 특정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설계할 때 일부러 남겨둔 극한의 충격에는 약한 유일한 약점. 경첩의 핵심 축과 문틀 사이 0.5mm 간격의 틈이었습니다.
쾅, 쾅. 어두운 지하 복도에 거대한 금속음이 메아리 쳤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어깨뼈가 탈구될 듯한 충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손등의 흉터 위로 새로운 피가 터져 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망치가 금속에 부딪힐 때마다 사방으로 불꽃이 튀며 진우의 땀 젖은 얼굴을 순간적으로 비췄습니다. 마침내 견고하던 60cm 두께의 강철문에 미세한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그 틈 사이로 지렛대를 밀어넣고 온 체중을 실어 문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신의 근육이 터질 듯 팽창했고 혈관이 피부 위로 도드라졌습니다. 육중한 강철문이 쇠긁는 비명을 지르며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육중한 강철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리는 순간 금고 안에 희박했던 공기가 한꺼번에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이자 동시에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진우는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차가운 금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최태성 회장은 이미 의식을 거의 잃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최태성 회장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아직 죽기엔 당신이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진우가 그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며 소리쳤지만 최 회장의 눈꺼풀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차갑고도 경쾌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강석호였습니다. 그는 어느새 관제실 비상구를 통해 내려와 한 손에 권총을 든 채 진우와 회장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대단하군. 정말 대단해. 한진우, 내가 정말로 이 문을 열 줄은 몰랐다. 역시 내 안목은 틀리지 않았어. 강석호는 여유롭게 총구를 진우의 머리에 겨눴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와 탐욕이 뒤섞인 기괴한 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 회장님은 여기서 돌아가셔야 해. 그래야 내 시나리오가 완성되거든. 그리고 너는 무단 침입자로 몰려 현장에서 사살되는 거지. 5년 전 설계 유출범이 끝내 회장님을 살해하려 했다. 어때? 완벽하지 않나? 진우는 피 묻은 손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강석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죽음을 앞둔 공포가 아닌 오히려 상대를 가엾게 여기는 듯한 기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강석호, 내가 하나 간과한 게 있어. 이 금고는 내가 설계할 때 최후의 기록 장치를 심어뒀거든. 너는 그게 뭔지 모르지? 강석호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거짓말 마라. 나는 모든 서버를 포맷하고 기록을 지웠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천궁의 메인 서버가 꺼지면 독립된 비상 전원과 블랙박스가 작동하게 돼 있어. 내가 메인 전력을 차단하는 순간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지. 지난 2시간 동안 내가 관제실에서 내뱉은 그 추악한 말들, 그리고 회장님을 죽이려 했던 모든 조작 기록들,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경찰청 서버에 업로드 됐을 거다. 강석호의 안경 너머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어. 내 실력으로 확인했을 때는 그런 장치 따위 없었단 말이다. 내 실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게 설계했으니까. 보안은 기술이 아니라 너 같은 놈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거든. 강석호는 당황하며 미친 듯이 소리치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하 복도 끝에서 수십 명의 발소리와 함께
천둥 같은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유리가 필사적으로 부른 경찰과 특공대가 복도를 가득 메우며 들이닥친 것입니다. 손들어. 경찰이다. 총 버리고 무릎 꿇어. 강석호, 당신은 이제 끝이야. 강석호는 당황하며 주변을 살폈지만 이미 모든 도주 통로는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강석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5년 전 자신의 손가락을 직접 으스러뜨렸던 강석호에게 돌려주는 진우의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우드득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강석호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진우는 강석호의 얼굴을 차가운 바닥에 짓누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통증 기억나나? 5년 전 내가 나한테 줬던 선물을 돌려주는 거다. 이제 내가 평생 닫힌 문 안에서 썩을 차례야. 강석호는 수갑이 채워진 채 비참하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은 최 회장은 들것에 실려가며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참회와 미안함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자네를 끝까지 믿었어야 했는데 내가 눈이 멀었었어. 진우는 그 손을 묵묵히 떼어냈습니다. 용서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가서 치료나 받으세요. 용서는 당신이 살아남아서 하실 일입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우는 회장이 실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길고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5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아주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성그룹의 비리는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고 강석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5년 전 진우에게 누명을 씌웠던 관련자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낙원상가의 낡은 뒷골목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 진우는 자신의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태성그룹에서 제안한 명예회복 보상금과 보안 총괄 이사직위를 모두 거절한 그는 다시 평소처럼 낡은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때 최유리가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진우에게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드리는 보상금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가 새로 만든 가게 간판이에요. 상자 안에는 아주 낡은 구리 열쇠 하나와 새로운 가게의 간판 도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직접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낡아빠진 진우 열쇠 간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 간판을 걸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억울한 문을 여는 곳. 진우는 비를 맞으며 새로 걸린 간판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에게 닫힌 문은 절망이겠지만 이제 진우에게 문은 또 다른 시작이자 희망을 의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으며 문을 두드리는 누군가가 이 간판을 보고 찾아온다면 그는 언제든 다시 자신의 낡은 연장 가방을 챙겨들 것입니다. 세상에 절대로 열리지 않는 문은 없으니까요. 한진우의 손끝이 다시 차가운 금속의 결을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